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랜만에 올라오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일본 오사카에 있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친구들이랑 같이 오사카 갔다가 친구들은 먼저 귀국하고 저는 오사카에 남아갖고 거의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둘러보면서 이곳저곳 교토도 살아보고 오사카도 살아보고 그러다가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일정이 조금 틀어졌어요. 그게 왜 틀어졌냐 하면 보통 금융 쪽은 뭔가를 판매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 브로커를 하려면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펀드를 팔려면 펀드 투자 상담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연금 쪽을 주력을 하는데 퇴직연금 문의가 옛날부터 조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1년 2개월 동안 동남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 그 퇴직연금 시험을 못 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연금을 온 김에 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퇴직연금을 치려면 집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되더라고요. 자격 응시 조건이에요. 그게 그 집체교육을 안 받으면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귀국을 했고 그 조금 있으면 1시 10분 새벽 버스를 타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서 아침 8시까지 성북구에 있는 보험연수원에 가가지고 아침 8시부터 하루 종일 또 그 이상한 허접한 그 집체교육을 또 들어야 돼 또. 뭐 여튼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그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이야기할 만한 건덕지들이 좀 많거든요. 본의 아니게 테러 같은 것도 비슷하게 당해봤고 뭐 교토도 다녀왔고 이쁜 것도 많이 찍고 왔는데 이 얘기를 먼저 풀어놓을까 하다가 그 사이에 딱 들어오니까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으로 잡혀갔더라고요. 그래서 로버트 할리 씨가 먹었던 그 한 뚝배기가 마약이었는지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을 건데 오늘은 생각난 김에 그래 이 로버트 할리가 먹었던 한 뚝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빠세. 저는 뭐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드링킹한 거에 대해 가지고 딱히 뭐 별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약은 나쁜 겁니다. 이런 뭐 뻔한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그가 당신 뭐 그동안 방송에는 그따구로 말했는데 왜 이렇게 내로남불적으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가 믿는 몰몬교에 대해서 이걸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 늘상 말하지만 모든 종교는 다 좋아요. 종교의 가르침은 좋아요. 나쁜 짓 하라는 종교는 없거든요. 근데 뭐 항상 문제는 사람 새끼들이 일으키는 거라 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뭐 종교랑 이렇게 엉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오늘 이 로버트 할리 씨의 마약 드링킹 사건에 대해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평소 제가 마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마약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놀랐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빨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랬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호기심 때문인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 마약 중독자들은 한번 중독되면 거길 평생 못 빠져나오고 거기 구렁텅이까지 빠지잖아요. 거기서 그 강력한 쾌감에 중독돼갖고 자기 인생이 파멸될 걸 알면서 끝까지 그걸 맞다가 죽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저는. 뭐 간혹 가다가 그런 뭔가 그런 쾌감의 고통, 그 쾌감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 대표적인 사람 가장 유명한 게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다주가 그랬죠. 로다주 근데 이 사람도 진짜 발음이 안 되네. 로다주 이 사람도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게 아버지가 뽕쟁이였거든요. 그래서 로다주 6살 땐가 그때 대마 같은 거 줬대. 대마 빨기 하고 그러다가 8살 때 로다주랑 같이 이렇게 뽕 맞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집안이 진짜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로다주는 그 회상할 때 회고록이었나?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자기는 마약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 사랑했는데 그걸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마약이었다고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굉장히 좀 유하게 낭만적으로 했더라고요. 나라면 그냥 father fucker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저는 그 마약에 대한 그런 쾌감이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저는 여러분들 그럴지 모르지만 전 죽는 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다르겠지만 그런 단상 같은 거는 근데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죽을 권리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아무리 이렇게 의료비를 때려박아도 이게 회복이 안 돼. 현상 유지하는 거야. 근데 난 되게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큼.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난 내가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울증 걸리면 뭐 답이 없거든요. 이게 우울증 걸리면, 그게 우울증 걸린 사람 보고 왜 자살하냐 그러는데 그게 진짜 한번 걸리면 답이 없대요, 그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것 말고도 내가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혹은 뭐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어. 근데 고양이가 죽었어. 너무 슬퍼. 그럼 진짜 자살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죽고 사별하고 나서 따라 죽는 사람들은 좀 있거든요, 제법.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대한 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죽어야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 스위스에 있는 디그니타스를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디그니타스가 뭐냐면 지금 선진국에서는 점점 더 이런 그런 죽을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지만 일본이나. 근데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는 이걸 외국인 관광객에도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요, 스위스에. 왜? 자살하러. 동북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게 뭐 일본도 많은데 근소하게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뭐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게 죽을 권리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냥 안락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견적까지 냈어. 견적을 내니까 1,40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로버트 할리시가 마약을 어떻게 샀냐 하면 인터넷으로 샀대. 그거를 무통장 입금으로. 그러면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까, 잠깐만, 디그니타스를 통해서 1,400만 주고 가면 내가 정말 죽고 싶어. 그러면 내가 생을 진짜 끊고 싶단 말이야. 권태념에 빠져나오질 못해. 가면 1,400만 죽고 딱 죽고 시원하게 죽고 끝인데, 만약에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1,400만 원으로 무통장 입금해서 마약을 샀어. 그걸 맞으면 그게 기분이 좋아서 조금 더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문득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정말 죽을 때쯤이면 내가 정말로 뽕쟁이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뭔가 좀 말처럼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던 인생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선량하게, 그렇게 착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런 인생의 막판을 뽕쟁이로 마감된다는 게, 뭔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뭔가 내 자존심이나 프라이드에 굴욕감이 든 건 사실이지만, 근데 죽는 마당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남은 인생이 제가 뭐 30년 살지 40년 살지 50년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뽕쟁이로 인생을 마감하느냐 아니면 존엄한 인간으로 마감하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내적 갈등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버트 할리 씨 한뚝배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할리 씨도 58년 개띠거든요. 그러니까 60이 넘고 나면 뭔가 인생의 권태 같은 걸 느끼기도 좀 쉬울 것 같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문득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뽕쟁이로 죽을까 아니면 인간으로서, 그래도 인간으로서 뭔가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지키고 죽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이 결과는 이제 끝에 가봐야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얘기가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원래 항상 뭐 제가 생각한 얘기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대승적인 마음으로 양해할 거라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저는 이 동영상을 올리고 또 1시 10분 되면 서울에 올라가고, 아마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유튜브 업로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역시 대승적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빠셈.